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이제 R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할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게 프로그래밍인데, 자,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이유라든지요, 또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R 언어의 특징과 필요성에 대해서 학습해 보시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R이라는 언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어떠한 특징, 어떠한 편리성을 갖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R 프로그래밍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R 스튜디오라는 것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설치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딩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즉, 우리가 프로그래밍 능력과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교과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R 언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처리라든지 분석에 특화된 이러한 언어를 한 가지는 꼭 익히셔야 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학습하기 이전에 이번 주 차시에서는요, 자, 프로그래밍이란 게 뭔지, 그리고 자, R 언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에 더 친숙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요,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전에 프로그래밍이란 게 뭘까요? 자, 프로그래밍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프로그래밍은 왜 배울까요? 최근 여러분들 교육계에서 보시면요, 컴퓨터적 사고, 컴퓨팅 사고, 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컴퓨터적 사고라는 건요, 사람이 컴퓨터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식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요, 이를 논리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사고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처럼 사고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복잡한 사고를 하실 필요 없이 단순화해서 어떤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컴퓨팅 사고가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결국 컴퓨팅 사고를 배울 수 있는 핵심 수단입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절차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요, 프로그래밍은 컴퓨터가 실행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요, 자, 별로 똑똑하지 않고 우리 사람은 조금 사실은 컴퓨터에 비해서는 뭐라 그럴까, 더 이렇게 복잡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컴퓨터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우리가 서술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컴퓨팅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크게 보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하드웨어라는 건 우리가 말 그대로 딱딱한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만질 수도 있고 눈에 보이면서 어떤 형태를 가진 기기 장치를 일컫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컴퓨터 본체 외부에 있는 키보드라든지요, 모니터라든지요, 마우스라든지요, 또는 자,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CPU, 소위 중앙 처리 장치라든지요,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등이 대표적인 하드웨어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는 형태도 없고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들도 있죠. 이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명령들의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에는 뭐 엑셀이라든지요,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여러분들도 자주 쓰시는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전부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죠. 자, 흔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요, 이런 관계들을 자동차와 운전자에 비유합니다. 자, 자동차는 운전자가 없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없이는 하드웨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가 동일한 하드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바로 소프트웨어 덕분이죠. 자, 컴퓨터 문서 편집기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고 싶다면요, 결국은 한글이나 워드와 같은 워드 프로세스를 설치하면 될 겁니다. 또한 게임기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되겠죠. 자, 이처럼 컴퓨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있는가에 따라서 컴퓨터의 용도는 어떻습니까?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작업의 실행 과정에서요, CPU나 메모리와 같은 하드웨어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없이는요, 하드웨어 혼자 컴퓨터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요, 하드웨어 없이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거나 작업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컴퓨터의 하드웨어는요, 일련의 제조 과정을 거쳐서 공장에서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하드웨어는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바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 개발자가 만들게 됩니다. 자, 이를 다시 얘기하면요, 자,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일반 이런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그래밍하고 지금부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요,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절차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입니다. 실생활과 연결시키면 프로그래밍은요, 요리하는 과정에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 해산물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서 먹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요리를 어떻습니까? 진행해야겠죠. 자, 이러한 레시피는 어떻습니까?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요리를 만드는 사람에게 좋은 하나의 지침,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컴퓨터한테 어떤 작업을 시키려면요, 요리 레시피처럼 컴퓨터가 해야 할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이 프로그래밍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요리의 어떤 절차처럼 프로그래밍도 하나의 절차가 있는 논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보셨던 요 그림 있죠. 자, 이 그림이라면 여러분들은 일상의 어휘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따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 레시피대로요. 자, 그렇다면요, 컴퓨터를 위한 과정도 이렇게 일상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컴퓨터한테 제 목소리를 이용해서요. 자, 100명 중에 누구의 성적이 가장 뛰어난지 알려줘 라고 얘기한다면 컴퓨터는 이 작업을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앞으로 AI가 더 확산이 되면 자연어 처리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컴퓨터가 잘 이해해서 이제 즉시 명령을 수행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과정은 좀 부족합니다. 적어도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런 일상적인 언어로 컴퓨터한테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면 참 이상적으로 좋겠습니다만 자, 인간의 언어 자체는 모호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죠. 예를 들면 여성 남성의 목소리의 크기나 음의 높낮이가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언어가 파생되어 있습니다. 조사나 의미가 약간만 달라져도 사실 같은 맥락인데 서로 다른 어휘처럼 느껴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는요, 자,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요, 100명의 사람 중에서 가장 성적이 뛰어난 사람을 알려줘 라고 하는 요 명령문은 사실은 기준이 매우 모호하죠. 따라서 어떻게 성적이 뛰어난 사람을 골라낼지 이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작업의 목표와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자, 이른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 결국 쉽게 생각하시면요. 자,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영어를 배우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시려면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지금 간단히 제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우리가 지칭합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간단한 영어 단어와 기호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때로는 문법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구조를 배우고요. 자, 이와 같은 신텍스를 배우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컴퓨터에게 어떠한 일, 소위 이제 작업을 시키기 위한 작업 지시서, 즉 어떤 순서로 어떤 연산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는 방법.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프로그램 작성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 작성 방법을 기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굉장히 많이 개발됐습니다. 20세기부터 21세기 이르기까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한 4, 50개가 넘을 겁니다, 아마. 자,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건 C라든지요, 자바라든지 파이썬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어떤 언어는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어떤 언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자 한다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C나 자바, 파이썬, R 이런 랭귀지들을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컴퓨터랑 이런 작업을 함께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요. 자, 문제 해결 과정을 작성한 문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프로그램은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업 지시서입니다. 자, 이렇게 연산해줘라고 입력하는 것이죠. 자, 1부서 1000 사이에 있는 숫자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지금 보시는 자, 이런 코딩 작업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이런 코딩 작업을 진행하면 1부터 1000까지 자, 합계를 구해줘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령어를 작성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실제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요, 인간의 언어에 가깝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제 컴퓨터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컴퓨터는
자, 요거는 지금 사람이 파악하기 쉽게 만들어진 코드고요. 실제로 요렇게 기계어라고 합니다. 컴퓨터는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머신 랭귀지, 즉 기계가 사용하는 언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언어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계형 형태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 기계어로 만들어주는 이 과정을 자, 뭐라고 한다고요?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컴파일러라고 하는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면 컴퓨터가 이것을 실행 가능한 기계어 파일로 우리가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실행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우리는 이 실행 파일을 자, exe 형태의 이 파일을 우리가 구체적인 의미의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행 파일이라는 게 뭔지 한번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가 컴퓨터의 탐색기를 통해서 폴더의 특정 내용을 보았을 때요, 파일 확장자가 exe 파일로 끝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우리는 실행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나요? 그 안에 있는 기계어로 된 명령문들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소프트웨어가 작동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과정이 이제 매우 어려운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소위 이제 비소프트웨어 전공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컴퓨터 전공자라고 하더라도요,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낯선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 넘기 어려운 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컴퓨터 비전공자들도 쉽게 배워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했고요. 자, 그런 목적에서 개발된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시간에 계속 배우고 있는 R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차시에 R 언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들어주시고요. 다음 차시에 R 언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